11월 30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시의 방향성이 나오진 않고 있죠. 강부합, 약부합으로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우선 어제 이 월러 이사의 비둘기파 발언에 이어서 오늘은 라파엘 보스틱 여든 총재의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왔지만은 토마스 바킨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이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에 좀 겹치게 되면서 그냥 지금 연준 인사들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퉁을 칠 수 있을 정도의 발언이 나오고 있고, 결국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가장 중요하게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 잠재 성장률이 괜찮게 나오게 되면서 무려 5%대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지금 연 성장률이 1.8%에서 이제 뭐 경제 전망 기관마다 다르겠지만은 뭐 1.5, 낮은 데는 1.4, 1.5, 높은 데는 1.8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5%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너무 좋게 나오면은 지난 분기에는 이거 인플레이션 아직 안 잡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면서 증시가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경기 둔화를 더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어차피 떨어져. 언젠간 금리는 떨어질 거다 생각하고 이제 연착륙이나 이 경착륙이냐 이거를 좀 증시가 바라보고 있는 거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3월 달에 금리나 확률을 굉장히 좀 높게 잡고 있습니다. 3월 달. 원래는 이제 6월 달에서 5월 달 그리고 3월 달까지 이 금리나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 금리 인하의 기간이 당겨진다는 거고, 그러면 금리가 인하될수록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이 나왔다는 점, 10년 국채금리가 4.25%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나라 환율도 추가적인 하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수급의 부담은 좀 완화될 수 있겠죠. 다만 금 가격이 2,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장기 역사적 거의 신고가 랠리를 또 다시 달리고 있는데, 자,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지금 달러라든가 채권은 조정이 나왔죠. 근데 그래도 아직 안전자산으로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주식시장이라든가 조금 리스크가 있는 시장에 내 돈을 넣기에는 확인해야 될 지표가 많다라고 지금 금 선물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좀 중요하겠어요. 오늘 뉴욕 증시의 움직임과 내일 국내 증시의 움직임이 아마 연말 랠리로 좀 연말 랠리를 조금 바라볼 수 있는, 먼저 좀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내일이 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12월 코스피 밴드를 2400에서 2600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달랠리는 좀 많이 희박해 보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은 일단 선반영됐다. 마법의 단어죠. 어느 에 다 붙여도 될 수 있는 선반영되었다라고 이 증권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들은 어차피 다 틀리니까 결국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홍콩바 ELS 주가 연계 증권 상품들이 이게 최근에 농협에 이어서 다른 은행도 판매 중지를 하고 있다. 사실은 지금 홍콩 지수가 뭐 개박살이 나고 있죠, 여러분들. 개박살이 나고 있는데, 홍콩이 예전에 영국에 엮였을 때야, 이제 영국령으로 엮였을 때야 주가가 올라갔지. 지금 사실은 중국이 합병을 한 뒤에는 여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은행에서는 이런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특히 70대 이상의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안전 상품이다라고 팔았는데, 이게 이제 개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원금이 손실이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고, 뉴스라든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판매 중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연결되어 있던 상품들에 대한 추가적인 도미노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증시에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리스크다. 갑자기 뭐 채권 시장이 무너진다든가 이렇게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연관되어 있는 상품들이 지금 규모가 많이 크죠. 그래서 이 연관된 상품들이 너무 얽히고 설켜가지고 제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 뭐 레고리를 터졌을 때 증시가 갑자기 터진 것처럼 좀 시장에서 트리거로 작동될 수 있다. 하락의 트리거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가 아픈 일인데, 일본 증시가 투자액이 유로, 중국, 홍콩 증시 투자액을 월등히 뛰어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33년 만에 증시가 최고점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엔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일본, 한국, 중국은 판매하는 상품이 웬만해서는 똑같아요.
네, 소비자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들이 웬만해서 똑같기 때문에 라이벌리 국가거든요. 결국 역사적으로도 라이벌리 국가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잘 나가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잘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인 바람이고 다만 돈은 냉혹합니다.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은 이미 1월부터 1년 동안 무려 일본 시장에 1조 원 가량이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1조 원 가량이 한국 시장에서 거래대금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배가 아픕니다. 빨리 우리나라도 증시 부양책이라든가 기업들에게 조금 좀 긍정적인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 제가 뭐 괜히 친기업적인 정책을 원하는 게 아니고 결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은 증시를 부양하고 증시가 부양되면은 개인 투자자에게 낙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것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내년 아시아 증시 최고 투자처는 한국이다. 방산주에 투자하라. 뭐 어차피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이미 올랐다. 골드만삭스야. 얘기해 드리고 싶고, 여전히 JP모건은 지금 슈가 하이 효과다. 지금 과대 거품위로 지금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들은 2년 동안 틀리고 있으면서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고장난 식의 이론이죠. 고장난 식으로 하루에 2번을 맞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P 글로벌도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네, 여기서 인상하면은 레전드긴 하죠. 네, 0%인데 네, 레전드긴 합니다. 네, 과연 인상할 수 있을 것인지, 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곳이 증권가니까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점들도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게 조정되고 있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은 이게 벌써 2년이 넘어가요. 종료되면은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할 게 많아요. 뭐 재건 리스크라든가 다시 뭐 재건도 할 수 있고 이제 뭐 전체적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고 사실 우리나라랑 러시아랑 관계가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서 관계도 악화되는데 빨리 자동차 팔아야죠. 러시아 우리나라 자동차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데 자동차 판매 대수도 늘어날 수 있고 아무튼 좀 전쟁이 종료되는 게 좀 터닝 포인트지 않나.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만약에 지금 전문가들은 2029년 안으로 지금 침공한다고 보고 있는데 확대가 되면은 그런 끔찍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제외하고는 어제 뭐 뉴욕증시도 관망세에 좀 지쳐지게 약보합으로 빅테크 업종들이 마무리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비상 그 경보 때문에 깨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경주에서 지진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냥 지진이 일어나면 웬만해서 경주야. 그 정도로 경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원전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원전 관련된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는 돈을 쓸 수가 있죠. 지금 4.0도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5%, 5, 6 넘어가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가 웬만해서는 안 돼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건물이 아니고서야. 그래서 이런 내진 설계를 다시 할 수 있고 이런 내진 설계에 대한 수혜주들이 곳곳에 있다는 점도 그냥 삼양엔테만 보시면 돼요. 석유, LPG, 뭐 흥구석유, 금, 액, 컨택, 지진, 뭐 삼양엔텍, 풍력, 유니스 이게 테마가 정해져 있는데 이 삼양엔텍은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지진 터지면 이거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무조건 올라가지만 특징 뭐다? 1시간 뒤에 무조건 빠진다. 그래서 윗꼬리 전문가 이제 삼양엔텍인데 일단은 오늘도 단기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 내진 설계 확대하겠다 하면은 관련 테마주도 올 수 있지만은 지진 났을 때는 단기적인 테마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개인소득 지표가 가장 중요할 거고 12시 오늘 밤 9시에 발표하니까 웬만해서 미국 매크로 지표들은 밤 9시부터 10시 사이에 발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장 시작 전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마 9시에서 9시 30분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보통 그렇게 발표하니까 아마 금리 동결이 99.9%죠. 금리 동결 이후에 증시 방향성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2시 넘어서 이제 크게 조정이 나왔던 두산오브젝스 에코프로머티가 제가 어제 마감 시장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비공개로 했더라고요 영상을. 마감 시장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기관 외국인 뭐 사모펀드 같이 끌고 올라가다가 어제는 한쪽 축이 이탈했어요. 네, 그래서 다만 이게 단기적인 이익 매도 물량과 리밸런싱 효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은 추세 전환인지 이걸 좀 더 지켜보려면 오늘까지는 봐야 된다. 오늘도 장기 조정 나온 데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면은 진짜 센 종목이고 오늘까지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오면은 이때까지 좀 매수 영업 이익 매도 물량을 조금 치고 약간 조금 리밸런싱 우리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투자들이 없어요 시장에. 그래서 기관 금투자, 뭐 사모펀드, 연기금에
입김이 센 시장이기 때문에 그 투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라이브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